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쳤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제가 1이닝에 5점을 쳤던 상황이고, 자, 상대방 치고 1점 치고 다시 저의 턴이 돌아왔어요. 자, 첫 번째 받은 공입니다. 자, 2이닝에 첫 번째 받은 공. 하얀 공이 수구고, 자, 보시면 이 주황색 공이 좀 쿠션에 많이 붙어 있어서 1족구로 초이스하기는 어렵고 2족구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비껴치기 형태로 이렇게 치는 이제 각도도 물론 있는데, 이렇게 치는 각도도 있는데, 굉장히 얇은 두께를 조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어차피 이족구가 50라인보다 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길게 한 이 정도 어디쯤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회전력을 머금고. 그래서 저는 1족구를 좀 두툼하게 쳐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길게 보내는 것을 노리는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두툼한 두께로 약간 스핀볼 형태로 좀 가는 형태가 되겠죠. 두껍게 치니까. 자, 이렇게 1점. 자, 1점을 쳤는데 이적구가 얇게 맞아서 또 한 번 이적구가 쿠션에 붙어버렸어요. 어차피 옆돌리기를 쳐야 하는 상황인데 얘를 요렇게 쳐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옆돌리기 기준이 하나 있었죠.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얘를 3팁 주고 반 두께를 여기서 이렇게 치면 5칸이니까 2칸 반, 이 정도로 온단 말이죠. 3팁을 줬을 때 이런 모양으로 2대1로 진행되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 1적구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이 반 두께를 그냥 옆단 3팁으로 주고 치면 99% 이상 이렇게 곡구가 발생을 해서 아마 이렇게 길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 곡구를 억제하기 위해 당점을 조금 이렇게 하단 부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진행되는 곡구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쿠션 지점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들어오면 이렇게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하단 당점으로 조금 더 내려주는 느낌, 그 느낌으로 샷을 했습니다. 약간 원쿠션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샷을 했어요. 그래야 곡구가 발생을 안 합니다. 자, 이번 공은 비껴치기를 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내가 평범한 두께를 쳐서 키스를 안 내려면 아주 얇은 두께만 아니면 되겠죠. 이 공이 요렇게만 오지 않는 두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로 가든 요 정도 어디쯤으로 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냥 평범한 두께를 잡아놓고 내공이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걸 볼 때는 일단 코너 들어가는 라인을 먼저 봐요. 내가 코너까지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코너까지 들어가면 아마도 짧게 빠지겠죠. 그래서 넉넉히 한 3쿠션 포인트를 한 요 정도를 봤다고 쳤을 때 내가 2쿠션 위치를 코너는 아닐 거고 대략 한 이 정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2쿠션 지점을 잡은 후에 거기까지 보내는 당점을 세팅해서 치는 편입니다. 자, 3점. 자, 애매한 공이 섰어요. 비껴치기를 치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각이라 회전을 좀 많이 살려서 최대한 얇은 두께를 친다고 생각을 하고 쳤어요. 앞돌리기를 쳐도 되는데 앞돌리기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많이 주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땅 쳤을 때 주황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키스가 안 나는 최대한 얇은 두께로 이렇게 쳤는데 여기서 2차 키스가 나면서 약간 행운의 득점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장타를 칠 때는 중간에 한 번쯤 이렇게 행운이 좀 섞여줘야 돼요. 자, 4점. 이 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돌리기를 치기에는 얇은 두께를 이렇게 노려서 쳐야 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키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옆돌리기는 두께 선택이 굉장히 어렵고, 키스 안 나려면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는데 그럼 여기 태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껴치기를 쳐야 됩니다. 짱꼴라성으로 비껴치기를 치는데, 요런 거를 설계할 때 저의 기준은 일단 이적구의 위치를 보면 얘가 대략 여기쯤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을 내가 쳤을 때 대략 일자로 보낸다 치면 여기쯤 맞으면 반대편 대칭 지점 이쯤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약간 짧을 수가 있어. 약간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만 좀 앞으로 간다는 느낌.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면 얘가 각도가 이렇게 누워버리기 때문에 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쳤을 때 일직선보다 조금만 앞으로 보내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럼 상단 당점으로 약간 조절을 해도 되고, 어쨌든 약간만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설계를 하고 샷을 했습니다. 자, 5점 됐습니다. 그럼 5점 금세예요, 금세. 자, 이 공은 이렇게 해서 옆돌리기를 쳐도 되는데 이적구가 좀 동동 떠 있어서 사실 맞추기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은 비껴치기를 주로 선택을 하는데, 비껴치기 대전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이 공을 직접 맞추려고 하면 1적구를 좀 얇게 맞춰서 얘가 80에서 70 라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비껴치기 대전인데 1적구를 얇게 맞추다 보면 1적구가 여기로 이렇게 날라오고 내공이 빠르게 돌아와가지고 이쪽 부근에서 키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아니면 돌아 나오다가 얘가 돌아오는 키스가 발생을 하든가. 그래서 요거를 직접 치면은 키스가 굉장히 많이 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1적구의 두께를 좀 두툼하게 잡고 길게 치는 편입니다, 이 공은. 자, 그래서 1적구와 수구의 교차되는 그 느낌을 한번 보면서 봐주세요. 얇게 치면 쫑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차 타이밍을 만들어내서 치는 편입니다. 이렇게 비껴치기 대회전 길게 득점에 성공했고요. 자, 6점 쳤습니다. 자, 옆돌리기 쳐야 되겠죠? 옆돌리기는 5&1 하프라인 잡아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칠 수도 있지만, 이런 살짝 억각 느낌의 공은 두툼한 두께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서 회전력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회전력이 많이 머금고 가면 이쪽에 마진이 넓어집니다. 여기 맞아도 들어가고 여기까지 맞아도 들어가는 이런 넓은 마진을 이용해서 스핀볼 형태로 주로 많이 칩니다. 그렇게 치기 위해선 8분의 6 두께 이상 두꺼운 두께가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이 정도의 억각은 두꺼운 두께로 스핀볼의 형태로 이렇게 많이들 칩니다. 그래야 확실한 보다 확률 높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7점. 자, 옆돌리기입니다. 옆돌리기. 빠질 곳이 거의 없어요. 빠질 곳이 거의 없고 얇은 두께로 키스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얇으면 오히려 키스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두께를 써주는 게 좋죠. 물론 그런 미세한 두께까지 컨트롤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8점 치고 공이 섰는데, 이 공은 굉장히 오래전에 올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자리로 오는 좁은 각 옆돌리기. 여기가 무회전, 여기가 원팁, 여기가 투팁. 자, 반대편에서 봤을 때 자리예요. 거꾸로 돼 있으면 이쪽이 되겠죠. 여기가 무회전, 원팁, 투팁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원팁 주고 반 두께, 원팁 플러스 2분의 1 두께, 이걸 치면 제자리로 내가 쳤던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반 두께를 여기서 땅에서 원팁 주고 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치는데 여기서 회전만 조금 더 줘서 한 팁당 보통 한 반 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팁을 주면 살짝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팁 반, 대략 2팁 정도를 주고 치는 겁니다. 요런 좁은 각 옆돌리기 칠 때 이런 모양의 배치는 그 기준을 갖고 쳐요. 안 그러면 감각적으로 치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서 얘 득점되는 여기까지 보내는 그 느낌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야 내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득점이 될 테니까 두께와 당점을 조합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4구 칠 때 그 느낌을 살려서 쳐야 되는데, 이게 항상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반두께의 팁 갖고 제자리로 오는 그 옆돌리기 기준을 갖고 칩니다. 얘는 그 원팁보다 조금 더 회전을 주고 반두께를 조준해서 그냥 큐의 무게만으로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기준 하나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죠. 뒤돌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 키스만 정하고 치면 돼요. 얇게 쳐서 내공이 먼저 갈 거냐, 두께를 써서 1족구 보내고 내가 갈 거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정해서 치면 됩니다. 어정쩡하면 먼저 키스가 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이닝에 10점 쳤습니다. 2이닝에 10점. 지금까지 공 중에 가장 난구가 섰죠. 이럴 땐 리버스예요. 리버스는 이게 몇 편이더라, 리버스가. 잠깐만요. 자, 탄도 레슨 9편을 보시면 리버스 영상이 있습니다. 리버스 영상. 이거 굉장히 유용해서 제가 실전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1족구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째 칸. 4칸보다 좀 더 있어. 그럼 일단 얘는 그 위치는 소수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4. 그 다음에 보는 게 내공과 얘의 이렇게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한 3칸 정도 기울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1칸, 2칸, 3칸 되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3인 거예요. 그럼 얘는 당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옆단이 5고 얘는 이제 오른쪽 회전을 줘야 되니까 5, 6, 7 정도 되는 당점을 갖고 치면 8분의 6 두께 이상의 두꺼운 두께를 갖고 이렇게 치면 얘가 그 상단 당점으로 밀려서 모양은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코너에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요게 기준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내가 가야 되는 마지막 포인트가 한 회전목 끊고 들어오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7번의 당점으로 치면 코너를 도는데 거기서 한 팁을 내리면 요 앞에까지 와서 요런 식으로 방향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칠 때는 한 6에 뭐 5에서 6 사이, 요 사이의 당점을 갖고 치는 겁니다. 이게 공의 당점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1접구의 위치 먼저 보고, 그 다음 기울기 보고, 그게 코너 가는 당점. 거기서 내가 코너보다 더 가야 되면 당점을 내리면 내릴수록 점점 밀림이 줄어드니까 좀 더 짧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탄도 레슨 9편 리버스 보시면 그 탄도님이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실전에서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탄도님 레슨 중에 하나예요. 리버스. 득점 확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딱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약간 더 내려갔죠. 자, 물론 득점은 안 됐는데 방금 공은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득점은 안 됐지만 내가 얘를 두껍게 땅 쳤을 때 얘가 이렇게 가서 키스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께가 살짝 얇았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실패 그 분석 원인입니다. 8분의 6 두께 이상으로 좀 두꺼운 두께를 써서 수구가 좀 느리게 이동이 되는 게 리버스에 맞는 속도예요.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게 회전을 머금고 역회전 스핀볼 형태죠. 근데 조금 얇게 맞아서 조금 더 내려간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버스는 정말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한 번쯤 꼭 봐주시고 익혀주시면 실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이닝에 5점 치고 2이닝에 10점 쳐가지고 상대방분이 살짝 막간 상태로 시작을 했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넬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For you I fight,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